오늘 2부, 3부 이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있었습니다. 해서 민주당의 또 반론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법사위에 김종민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바쁘시더라고요? 김종민이고요. 이건으로? 지역구는 충남 논산 계령 금산입니다. 중요하죠. 항상 그걸 좀 빼먹어. 아유. 지역구가 중요하죠. 네. 이게 이제 질문이 여러 갈래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는데 그냥 큰 틀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잘 그 사람들이 이해 안 가는 대목이 뭐냐면 왜 위장이혼이라는 타이틀로 보도가 되지? 네. 그러니까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에 대해서 이거 위장이혼이다.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계약 문제가 막 나오는데 그 계약 문제를 언론 보도만 봐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복잡하고 전문 용어도 막 나오고 왜 위장이혼이라고 저쪽에서 주장하는데 그게 왜 아닌지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 전체적으로 이게 주말 동안에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다 그걸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예. 해봤는데 제가 오늘 이 아침까지 내린 결론은 예. 유일하게 문제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예. 그 재수 씨가 네. 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안 낸 겁니다. 아, 그렇죠. 이거 이외에는 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공장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네. 위장이혼 얘기를 하려면 네. 그 위장이혼이라는 위장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유가 그 재산을 감추려고 그렇죠. 하는 건데. 채무를 네. 면탈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채무를 안 갚기 위해서 위장했다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남편의 빚이 있는데 그렇죠. 그 빚을 안 갚으려고 네. 부인한테 재산을 몰아넣고 이혼한 척 하는 거다. 그렇죠. 이거죠. 공격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려면 이 예. 웅동학원 이 공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 스토리가 좀 잡혀야 예. 개별적인 사건들이 이해가 돼요. 거기 다 연루된 거지. 예, 예. 거슬러 올라가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조국 후보자의 선친께서 예. 웅동학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독립운동을 했던 중학교예요. 그래서 되게 지역에 유서가 깊은 학교인데 어려워졌어요. 학교가. 예, 그러니까 지역의 유지인 이 조국 후보자 선친께서 예. 선친한테 이 학교를 인수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이걸 인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사장을 맡은 거죠. 예. 근데 이분도 뭐 크게 이렇게 재력이 있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학교를 유지를 하시다가 1995년도에 학교를 증축하고 신축하는 공사를 합니다. 예. 아이들이 이제 그 제대로 교육 환경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때 이분이 고려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를 했어요.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건설회사를 하면서 예. 그 당시에 한 16억짜리 공사였는데 예. 학교가 돈이 없으니까 예. 이 공사를 제대로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 입찰을 시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기 회사에서 공사를 맡게 됩니다. 아. 공개 입찰을 한 거죠. 네, 공개 입찰을 했는데 누구 할 사람이 없는 없으니까 거예요. 본인 네. 회사 하도급도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고려종합건설이 하고 네. 이 고려종합건설이 하도를 준 거죠. 아, 여러 알겠습니다. 군데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 회사 고려시티개발 그다음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아들 하도가. 회사만 한 게 아니라 네, 하도급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네.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하도를 주고 공사를 했어요. 예. 그 과정에서 고려종합건설이 대출을 받은 거고 이 대출에 대한 보증을 기부해서 해준 겁니다. 기부 보증으로.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이해했어요. 건데. 기본 틀은. 자,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네. 일단 문제는 학교가 돈이 없어요. 예. 학교가 보통은 돈- 학교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줘야 되는데 예. 학교가 재산이 없어서 이 공사비를 못 준 겁니다. 못 주고. 못 주고 고려종합건설은 또 IMF가 와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이 공사비도 못 받고 또 환경이 안 좋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부도가 나면서부터 이 가족사의 이제 그 복잡한 예. 사건들이 시작이 붙인 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났는데 예. 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이제 학교를 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는 부도가 나잖아요. 그 밑에 있는 하도 회사들이 이제 이 그 발주처에다가 네. 돈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 줘요. 예. 그러면 왜냐하면 학교로부터 돈을 받아 줘야 되는데 그렇죠. 학교도 돈이 없고 이 회사도 부도가 났으니까 그럼 준공 승인을 예. 이 시공사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고려시티 개발과 다른 시공사들이 있어요. 예. 이 아버지가 네. 어떻게든지 이 학교를 빨리 준공을 해서 애들을 학교에다가 네. 이제 그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자기 아들 거 빼고 나머지 하도급 업체들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다
변제를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받아준 게 아니라 네. 자기 사비로 회사도 망했는데 그냥 사비로 그렇죠. 나머지 하도급 회사들 정리를 해서 마지막 남은 아들만 게 안 줬어요? 아들 회사예요. 아들 회사 돈만 못 갚고 나머지는 다 갚고 준공 승인을 받아냅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미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인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사를 끝내고 예. 그 준공이 되고 학교가 이제 굴러가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남잖아요. 예. 하나는 고려종합건설이라는 이 건설회사가 예. 그 기보로부터 받은 돈이 그렇죠. 이제 이게 부도가 났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이 주식회사가 받은 거거든요. 예. 이 주식회사가 받은 이제 이 채무죠. 예. 이 채무는 법인 주식회사가 채무인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연대 보증인들이 걸리죠, 보통. 이게 이제 이거는 부도가 나서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네. 회사는 끝이 났고. 네, 회사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네. 문제는 연대 보증을 준 거예요. 그렇죠. 이 대표이사, 그럼 이 개인 아버지, 빚이 되는데 보통은. 예,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이 부인, 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 어머니와 이 동생 세 명 가족이 연대 보증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개인 빚이 되는 건데. 예. 보다. 이게 개인 빚이 된 거예요. 개인 빚이 되죠. 그러니까 법인이 아버지 사라져도. 개인 빚, 예, 아버지 개인 빚은 예.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안 받은 걸로 없어진 겁니다. 한전 선수. 아버지 빚은 개인 파산과 마찬가지예요. 예, 개인 파산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야당은 이렇게 얘기해. 야, 아버지 빚도 네 빚 아니냐. 네가 갚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개인 파산으로 끝나죠. 그거는 이제 돌아가시면.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냥 도의적으로 한다. 뭐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건 나중에 논쟁을 해보시고 일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문제는 어머니, 예. 아들 예. 이 두 사람이 기보로부터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불량자가 됐겠네요. 이 빚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갚아나가고 아니 있습니다. 그걸 피하려고 그 전 부인에게 그 채권을 넘겨줬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거- 아니에요. 이건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과 가설을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건입니다. 부인이 확보했다고 하는 채권과 기보에 지고 있는 개인 채무는 전혀 별개고 개인 채무는 그러면 여전히 그 동생분이 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그럼 동생이 문제가 없잖아요. 3억 정도 가지고 있고 예. 어머니가 4억 정도 두 분이 지금 신용불량입니다. 돈이 생기면 다 갚아야 돼 지금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동생 연타를 했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동생이 여기서 연타를 많이 한 가지만 더 알겠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그다음에는요? 고려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이거 하도를 받은 게 고려시티개발입니다. 예. 종합건설은 아버지가 대표이사였고 시티개발은 아들. 자 이거를 자꾸 헷갈리시는데 예. 기보에서 돈을 빌린 그러니까 보증을 받은 거는 고려종합건설이고 부도가 나서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고려시티개발은 기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는 예. 기보와 무관하다. 기보에 보증을 받은 회사가 아니고 아하. 그 종합건설로부터 하도를 받아서 채권만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금을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회사죠. 그렇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게 기보로부터 채무가 있는데 네. 이걸 면탈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네. 부인한테 사람한테 돌린 거 아니냐 이 회사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위장 이혼한 거 아니냐고 네. 주장하는데 이 기보의 채무가 이 고려시티개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단지 이 아들 연대보증에 대한 개인 채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네. 이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아들이 비록 이 채권을 자기 부인한테 넘겨줬다 하더라도 양도했다 하더라도 이 기부하고는 아무 기보의 상관이 없다. 3억 채무를 네. 면탈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별개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은 이 공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한데 실제 이혼이 있었는데 네. 이 그럼 재산과 다음 단계예요. 관계없이 네. 이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후보자의 어머님이 지금 이 전 며느리죠. 그렇게 되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네. 예.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재수 씨가 되고 어머님이 그 증여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 돈은 애초에 그 후보자 부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거는 조국 후보자가 준 것과 마찬가지다. 그 집 문제 얘기하는 예, 거죠. 집 문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집 또 문제를 한동안에- 좀 말씀을 드리면 참 복잡합니다. 예. 자, 그 전에 이제 이 동생 부부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그 기보로부터 동생은 개인적인 이제 그 채무를 지게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나마 있는 게 이제 채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공사를 해주고 돈 못 그렇죠. 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학원에다가 이제 채권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6억에 대한. 예. 예.
교육법인의 채권 확보를 해봐야 예.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법인은. 그렇죠. 이 학교가 문 닫기 전까지는 집행을 그러니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학교가 돈이 생겨서 예. 이 학교가 변제해주지 않는 한 그렇죠. 이게 그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채권이에요. 채권으로 따지면 불량한 채권인데 좀. 근데 이 이제 부부 사이에 이 남편은 이 동생은 계속 사업을 하느라고 계속 돈을 까먹고 있는 사람이고 이 부인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 커리어 우먼이고 일을 잘해서 그러니까 뭐 큰 돈은 아니어도 이 집안 경제를 끌고 가던 사람이에요. 남편 사업 자금도 대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10년 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동생이 나도 채권이 있다. 내가 사업하면서 그냥 놓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채권을 이제 그 부인한테 그럼 이 채권을 내가 너한테 줄게 하고 이제 준 건데. 부인의 돈으로 사업을. 예. 그런데 그것까지 알고 싶지 이 않은데 또 부인이 알게 알고 보니까 예. 이게 사실은 백지다 이거야. 회수할 수 없는- 종이장이다 이거야. 회수할 수 없는 그래서 채권이다. 화가 나고 관계가 악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혼까지 이르게 된 이 건데. 사생활은 알 필요가 없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나왔으니까. 예. 이혼을 했어요.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부인은 나름대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인과 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또 이게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건 별개의 관계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집 관계는 두 채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아파트가 있고 하나는 빌라가 있어요. 예. 이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냐면 이 조국 후보자의 부모님, 예. 아버님, 어머님 사시던 데예요. 예. 이 아파트가. 여기서 사셨어요. 예.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넓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게 좀 예. 부담스럽다 하셔서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이분은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며느리인 조국 후보자 부인이 그러면 집을 얻어드리겠다 하고 예. 통장을 맡긴 거예요. 이 어머님한테. 아, 자, 예. 그러면 집을 돈을 드린 거네요, 말하자면. 얻으십시오. 예. 그래서 빌라를 얻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날 돈이 오갔다 그래서 의심하는데 당연한 게 이 사시던 데에서 이사를 가고 이건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가고 이 돈 빼서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빌라를 산 거니까. 예.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이사를 하고 전세금을 확보한 거네요. 그렇죠. 예. 이 이사 가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생각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예. 지금 그 동생 부부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예. 손자를 돌봐주고 있거든요. 예. 그 얘도 얘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 며느리가 예. 이 그 동생 부인이 전 재수 씨가 김해에 살다가 친정에서 애들을 키우기 어려우니까 알 필요 없는 거 많이 알게 됩니다. 예. 이 어머님한테 간단하게 애를 그런 대목은. 맡기느라고 이사를 온 겁니다. 아, 싱글멈이니까. 예, 부산으로.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니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빌라를 내가 살 집이긴 하지만 예. 나는 뭐 이게 내가 이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또 재산을 가질 수도 없는 이거 너한테 증여할 테니까 네가 이 소유를 해라. 아. 대신 내가 이 집에 살게만 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어머니. 고맙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전 며느리한테 좀 미안하고 그리고 손주도 있고 하니 그렇죠. 이 기회에 이 집을 너한테 줄게. 예, 이 이렇게 된 어머님은 거네요. 사실상 이 손주한테 증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증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어머님이 그럼 조국 후보자 몰래 그렇게 줘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한테 조국 후보자 부인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왜냐면 나한테 준 거니까. 그렇죠. 어머니 예, 입장에서는 예, 예. 이거를 그러면 나는 내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빚이 있든 미안하던 며느리한테 줘야지 하고 준 것이다. 끝나고 나서 조국 후보자 부인한테 어머님이 설명을 하셨대요. 예, 끝나고 나서 얘야, 다 저 둘째가 내가 이렇게 줬다. 예, 이혼은 했지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우리 집안이 정말 빚을 지지 않았냐. 그러니 네 돈이지만 며느리한테 예, 미안하니까. 네가 증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증여가 성립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나쁜 스토리는 아닌 것 예.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아파트 문제입니다. 예. 아파트를 전세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전세를 줬는데 이 이제 조국 후보자 재수 씨가 예. 애들 키우다 보는데 이 아파트에서 애가 매일 뛰어놀고 놀던 아파트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 했죠. 이게 그랬겠죠. 1층입니다. 근데 아.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보니까 애가 1층에서 뛰어놀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가 애가 잘 아는 집이고 할머니 집이었어요. 원래. 이걸 남의 전세 주지 말고 그냥 애를 삽시다. 여기서 키우자 해서 이 전세를 주고 그러니까 전세를 팔고 그러니까 빼고 네. 이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그렇죠. 그
떠났다 다시 들어온 거네요. 그냥. 그렇죠. 예, 예. 똑같은 집이네요. 예. 그래서 이 조국 후보자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 건데 예. 살다 보는데 이 조국 후보자가 이제 민정수석이 됐어요. 예. 집이 이제 두 채가 있잖아요. 두 채가 생겼죠. 두 채가 있는데 이게 다주택이니까 정리를 하자. 예. 정리를 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이 재수 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팔면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그래서 차액이 샀다. 차액이 한 1억 2천 돼요. 예. 자, 그러면 내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을 주고 산 겁니다. 1억 2천을 주고.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고 이건 정상적인 증여예요. 그 집이 그러면은 애초에 부모님 살던 집에서 밖으로 나왔다 다시 들어간 것 뿐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그 집을 그러면 이 기회에 내가 사버리겠다고 산 거네요. 산 거죠. 예. 그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그 한 해명대로라면. 가지 문제면 어머님이 줬을 때 예. 어머님이 줬을 때 증여세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님이 준 건 아니고 조국 후보자 부인이 아, 증여한 거죠. 소유로 따지면 그렇죠. 어머님은 그것이 내 돈이 됐다고 생각해서 줬지만 그 소유 관계를 법적으로 따지자면 애초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의 예. 통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조국 후보자 부인이 증여한 것이 되니 그렇죠. 그때 증여세를 냈어야 하는 건데 네. 가족 간에 어머님이 준 걸로 하고 그거를 넘어가 버렸다. 이제 그런 아. 세금 개념이 좀 없었던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호소문에도 보면 이 증여세는 제가 모르고 이게 가족 간의 거래라서 이게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그건 지금이라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얘기를 한 그게 거예요. 지금까지 찾아본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네, 그게 이제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어머니와 전 며느리 사이에 집이 오갔는데 어머님은 미안해서 또는 그 후보자의 그 재수 씨는 그러면 내가 거기 살게요 하고 샀는데 그 사이에 그 거래 사이에 한 번의 증여세가 있었어야 되는 게 없다. 그리고 이제 보통 야 어떻게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왕래도 하고 사모펀드는요. 짧게 해주세요. 사모펀드 문제다. 이걸 언제 또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간 뭐 이건 이제 정리가 나중에 한번 이거는 또 히스토리가 기회를 이해됐어요. 예, 예. 사모펀드를 짧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사모펀드는요 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두 하나는 가지 시간이 없는데. 사모펀드가 잘못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돼. 이거 만약에 잘못이라 그러면 우리 시장경제 문 닫아야 됩니다. 사모펀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기업들을 돌려 기업의 자금 출처의 제도적인 근본이 알겠습니다. 주식이잖아요. 사모펀드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없고 자 그러면 예. 두 번째 사모펀드의 사모펀드를 운영에 개입한 거 아니냐? 자 운영에 개입을 하고 예. 이게 블라인드 펀드가 사실은 이 투자자가 아는 블라인드 펀드다. 어디 투자하는지 알고 자, 성격이 잠깐만요. 요약하자면 이거는 그 반론은 이것은 블라인드 펀드라서 조국 수석이 어디에 투자될지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누가 하는지 모른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 의혹이 있다고 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조국 수석이 왜 조국 수석이 이 그 투자에 대해서 알면 문제가 되냐면 조국 수석은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고급 정보를 통해서 그 투자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그 투자를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이 그 투자 회사, 펀드 회사의 대표가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할 때 얼마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10억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계약할 때 어디에 투자한다는 약정이 자료나 없다. 정보 제공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네. 하는 펀드다. 이게 얘기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조사해 보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여기에 투자한 회사가 광급공사 하는 데다 네.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것도 다 가설이에요. 가정인데 이 회사 사장이 억울하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증거가 나온 바는 없죠. 네. 근데 의혹이 제기됐다 그냥. 네. 의혹도 아니고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가정이에요. 알았다면. 네. 네. 알았다는 증거가 나온 근데 바는 조국 없다. 후보자는 이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그 투자한 회사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고 이번에 알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는 모르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사람이면 야당 쪽에서 조국 수석이 알았다고 하는 증거를 내놓으면 그럼요. 조국 수석 네. 사퇴해야 되는 거고. 그럼 뭐 당장 그런 또 증거가 조사받아야 없으면 의혹이 아닌 걸 의혹 제기한 거가 되는 거예요. 네. 뭐가 더 많은데 시간이 지금. 자, 그리고 한 가지만 그 딸이 딸이요? 장학금 받은 문제 예. 그 발단만 얘기해 드릴게요. 발단만, 예. 사람들이 장학금 받은 얘기만 하는데 예. 2015년도에 이 딸이 이제 유급을 받았습니다. 예. 이 담당 교수가 배정이 됐어요. 이 A 교수가 예. 자기 교수 학생이 유급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잘못하면 낙오할 것 같아요. 완전히 네. 의기소침해가지고 얘를 불러다가 너 이거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이제 재기를 하면 내가 장학금 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내 개인 거기까지 제가 장학금이니까.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주는 그런 공공 성격의 장학금인 줄 알았더니 교수 개인이 책정한 사비로 그러니까 교수가 상황에 따라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기준을 주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유급이 됐는데 어떻게 주냐가 아니라 유급이 됐기 때문에 주는 돈이었어요. 유급돼서 보니까. 다시 회복해서 준 거예요. 그건 이해했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부산 의료원이죠? 예. 부산의료 원장. 예, 부산 의료원 원장이 된 게 이게 영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자, 근데 이 문제는 그 대목을 해봐요. 이 장학금을 준 때 6번 중에 3번은 예. 박근혜 정권 때 준 겁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권 때 예. 서울대 교수에서 조국 교수가 예. 아버지가 예. 그때 이제 일종의 제야 야당 뭐 진보 이래가지고 좀 약간 미운 털이 박힌 서울대 교수 아닙니까? 부산 의료원에 어떻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그때는 전혀 관계가 없던 때예요. 예.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서로 관계가 돼서 추천한 거 아니냐? 잠깐만요. 3분 남았는데 다음 원래 원종우 대표가 할 시간인데 그냥 끝까지 쓰고 원종우 대표 다음 날 모셔야 될 것 같아요. 3분 나머지 쓰십시오 그러면. 예.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는 지금 만약에 부산의료원장 추천하는데 조국 교수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그렇죠. 그건 이 장학금을 처음에 줬을 때는 문제는 안 되는데 예. 그 이후의 관계 때문에 봐준 거 아니냐. 예. 그거는 일종의 이제 뭐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그렇죠. 있죠. 만약 그랬다면. 예, 예. 그 예. 증거를 갖고 오시면 그건 저희가 검토할게요. 네. 근데 지금 그것도 역시 증거가 된 제시된 바는 없다.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나는 이거 의심해요, 그냥. 추정에 불과하다. 예.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큰 틀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거죠 지금? 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그 정서에 좀 부담된다는 게 뭐냐면 네. 돈이 많은데 왜 장학금을 받았냐는 거예요. 네. 다시 반납을 해야지. 네.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이 그랬더니 이제 이 관계가 애가 정말로 낙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수가 얘한테 공을 들인 겁니다. 얘 한번 내가 건져보자 하고 네. 그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를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난 안 받겠다. 이러면 또 이게 약간 갑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우선 제가 거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갔던 건 그 부산의 그 의대 교수님이 조국 후보자 당시 조국 교수의 재산 관계를 조사해서 돈이 많냐 정냐를 따져서 당연히 모르죠, 그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냐 정냐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그런데 같아요. 그 교수님은 전혀 죄가 없어요. 자기 기준에 따라 16명의 학생 중에 이 학생은 이런 기준으로 주고 저 학생은 저런 기준으로 줘서 그것도 자기 돈으로 자기가 기준을 정해서 그 저도 이상한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이제 집행을 한 거죠. 자, 그 대략은 알겠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그때 해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듣고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계속 의심을 가질 것이고 이해가 된 분들도 있겠죠. 근데 청문회는 언제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거죠? 청문회는?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뭐가 큰 거 있나 보다 하고 계속 청문회를 미루면서 공세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주말에 막 집중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네. 그 우리도 이제 주말에 뭐 특별히 대응도 안 하고 있다가 하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의심이 이제 거의 야 이거 정말 뭐가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돼버린 건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야당도 이건 뭐 별거 없네 이래버리면 아마 곧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당에서는 9월 초로 예상하는 것 같은데. 지금 9월 그럼 그렇죠. 한 열흘 가까이 추석 전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